때 이완영 그 여당 간사가 예. 거짓 브리핑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병기 의원이 바로 잡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네. 된 일이죠? 그때 그것이 이제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 그 국정감사 때 송민순 회고록의 사실 여부를 국정원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예. 새누리당은 아예 작정하고 그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사실은 의도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계속 그 원장은 국정원 이병호 국정원장은 그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맞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맞죠, 맞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그렇게 맞는 것으로 보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브리핑을 할 때 이병호 원장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아니다.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원장이 어떠한 자료에 근거했다. 그렇죠.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맞다고 생각한다는 건 개인적인 것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번 속기록을 까보자. 그랬더니 속기록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그 새누리당에서 제가 좀 뭐 경력도 일천하고 새누리당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고 원장한테 원장이 그렇게 대답한 거를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은 다 털고 해야 되겠다. 대신에 만약에 맞다는 단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국정원장한테 다시 질문하려고 그랬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당신 고발하겠다. 예. 예를 들어 아니면은 이완용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 국정원장이 먼저 국정원장께서 나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 얘기했고 또 내용을 보니까 또 단정적으로 말씀을 또 안 했어요. 속기록도 봤죠 그때. 예, 그래서 속기록을 봐가지고 그걸 결판을 냈죠. 이완영이 사과 있었나 그래서? 사과한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 하고 사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 NLL 논란으로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걸 또 한 번 써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최종봉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 이완영 저도 작정하고 사실 들었거든요. 예. 그분은요 세월호 국정조사 때 그 유가족들이 뭘 하냐 이런 말 했던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성주에 아직도 뭐 친북 좌파들이 있어가지고 있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 김병기 의원 어렵사리 모셨으니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최순실을 관리하는 뭐 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뭐 추모국장인가요? 그 사람이 국정원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우병우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전자에 대해서는 관리팀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강도 높은 지금 감찰 조사를 하고 있고 내부 어느 감사.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추국장이 아마 인사에서 부수장 인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가 계속 될지 조사를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낼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죠. 그러면은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추국장이 그 언론 보도처럼 우병우 수석한테 직보했다는 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국정원 시스템이 이런 겁니까 원래? 그 아니요, 그건 라인을 절대 안 타고 하지 되죠. 않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게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 시스템은 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그게 뭐 단순히 민정수석이 아니고 예. 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빼놓고 그거를 빼놓은 특명 빼놓고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걸 빼놓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료가 보고되는 것은 그거는 뭐 거의 이적행위죠 뭐. 그럼 그런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병우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가요? 우병우랑 연계된 의혹이 강한데 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신문 같은데 제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신문 보도에 의하면 뭐 이렇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쭉 의혹이 나열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증거에 가까운 자료를 하나를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뭐냐면 모 시내 모 호텔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만나서 보고를 했다. 근데 그거는 아주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 나오는 순간 이거 밝히기가 쉽지만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걸 기다렸을 테고 원래 이제 본질을 흐리려면은 그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갑자기 그냥 뭐 구원파가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질이 흐려지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서 보고를 저는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했을 리 없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정보기관의 기본이 CCTV가 있는 데 가서 보고를 한다? 그것도 안가에 가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뭐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짓을 이 정부는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니요. 본인이 얘기를 했겠죠. 그 CCTV 보자. 그럼 CCTV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 없네. 이렇게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 같은 데서 우리 언론에서 그런 정보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걸 막 내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노련한 그 사악하다고 노련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충격 상쇄 아이템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봐라, 해봤더니 뭐 큰 게 없다. 그럼 다른 증거로는 증거 같은 것도 이게 의혹인데 증거라고 나왔던 걸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건 안 되더라. 뭐 우리 금 의원님 그 검찰 출신이시니까 그런 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예, 뇌물 사건 자백한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허위 자백한 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병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을 청문회장에서 꼭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자기 장모까지 데리고 나가서 빠져나갔어요. 사악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교묘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사악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야 위원들이 14, 15일 날 청문회 할 때 다시 부르겠다. 근데 그때도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뭐 5차 청문회 열어서 또 부르겠다. 근데 그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못 부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도망 다니면 사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차피 특검에 가서 수사를 받을 겁니다. 지금 뭐 전 국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의혹을 갖고 있고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때 왜 여당에서까지 왜 민정수석 안 바꾸냐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좀 개입을 깊숙이 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텐데 뭐 지금 피해 다닌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수사를 받아야죠. 근데 뭐 지금 현 법률상 동행명령 발부해도 안 나오면 그만이고 벌금 한 500만 원 내면 그만인데 그럼 법을 바꿔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렵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안 됩니다. 아, 참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영우 얘기가 나서 갑자기 생각났고 청문회 얘기는 다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그 최순실이 그 미국이 아니죠. 독일 도피했을 때 그때 그 최순실 딸, 뭐 또 최순실 남자, 또 말, 고양이, 개구리가 아니고 개. 뭐 이런 정말 동물 농장 팀들이 움직였는데 사람들 눈에 안 띄었단 말이에요, 교민들의. 그래서 이거는 정보기관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다 못 해봤다는 건 변론으로 하고 제가 아는 한은 그 정보기관이 그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명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럼요. 아니, 그거는 뭐 무조건 가능하고. 그건 뭐 그건 뭐 말할 필요 없는 자, 하여튼 거니까. 뭐 국정원 얘기를 좀 합니다만, 그 MB 정권 들어서부터 이 국정원이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선거에 개입하고, NLL 이거를 자기들이 막 까고, 국정원 개혁, 정권 교체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그냥 하고 말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거냐. 뭐 사람으로 보면 외과 수술 뭐 이런 게 많은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원장 그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세훈 때 당시에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지는 이유는 능력을 발휘를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기 시작하면 능력은 보고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 그리고 그거를 원세훈 원장이 신분 그 불안에 대한 신분 문제를 교묘히 섞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87년도 그 저희가 민주화가 되면서 국정원이 그 이전에 굉장히 잘하던 업무들에 대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 예를 들면 국내 업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사찰,
좋게 얘기하면 정보 수집 뭐 이런 것들에 제동이 걸리는데 그때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이 미흡한 계속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이 된 건데 그 누적이 된 것에 대해서 하면은 과연 지금쯤이면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보기관을 나누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갖다 과연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보기관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손을 대면서 뭐 수술도 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몸도 단련시키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애야 된다. 혹은 확 축소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얘기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사실. 그 모든 그 정부의 기관은 그 직무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정확하게 그 바운다리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국정원법에도 직무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해서는 열고 규정으로 아예 5개가 딱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직무 이탈이죠. 예. 근데 그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야 되는 업무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법으로 추가를 해줄 거냐?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그 업무를 진행하게 할지 중지시킬지를 갖다가 정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하고 국정원장을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지금 호위무사. 호위무사. 계속 호위무사 하세요, 그러면. 네. 자, 지금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국방부가 털렸어요. 네. 국방부 장관 컴퓨터까지 털렸다 하더라고. 이런 것도 국정원에서 좀 막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 공안망이니까 국정원이 이제 국방부에도 사이버 팀이 있죠, 있으니까요. 있지만, 예. 사이버 팀이 같이 하고 사실은 국정원이랑 다 협력해가지고 예. 그 공안망들을 이렇게 막고 있죠. 근데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자꾸 국내 정치에 관여하니까. 근데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질문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그렇게 해킹이 일어나서 털리면 네. 지금 여러 뭐 경찰, 검찰, 국정원 다 이 사이버 팀들이 있는데 네. 들려오는 얘기는 그걸 다 막고 국정원이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잘 모르고 어떨 때 보면은 다 북한이라고 나와서 하는데 장난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어떤가요? 모든 게 북한이지 뭐. 네. 이렇게. 그 사실은 북한이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왜냐하면 북한이 실력이 좋아요. 아니, 꽤 많긴 그리고 많겠죠. 네. 이적 그런데 국가보안법 사실 위반이에요. 북한일 실력 좋다고 것이다. 말하면. 아, 그런가요? 국정원 출신이 국가보안법. 그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움직이는 그 바운다리가 예를 들어 연변, 예를 들어 상해 뭐 어느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추정은 가능하거든요. IP를. 그러면 그쪽에 집중되는 팀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으로 소행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지. 그게 뭐 확진은 안 내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중국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입니다. 그 가능성은 뭐 뭐든지 다 가능한 거니까요. 네.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 것 같은데 1시간이 흘렀네. 자, 먼저 나 물어볼 거 있었는데 뭐 국정원. 네, 질문하세요. 그 이해운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와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거 폭로되면 아주 민망할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화를 해서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네. 새누리원들 협박한다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에서? 네. 그런데 그게 국정원에서 최소한 자료를 그런 자료 갖고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국정원이 자료가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 자료들은 봉인돼 있을 겁니다. 봉인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료를 만약에 누군가가 자료를 이렇게 봤다. 네. 볼 수도 없게끔 망을 막아놨지만 봤다 그러면 누가 봤는지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을 그러니까 좀 조직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오면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팀을 따로 구성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를 만들 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까서 보지는 않지만 자료를 만들 때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잖아요. 자료라는 거는 네. 그 국정원 자료라는 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론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생산이 되지만 그 인물 자료라는 건 그 인물에 관해서
그 여러 그 아이오들이 여러 정보관들이 보고한 걸 취합하거든요. 그 취합할 때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인물 자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인물 자료를 평소 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료를 보고해야 될 때는 뭐 예를 들어 보고서가 뭐 한 장짜리도 될 수 있고 몇 장짜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들어서. 시점 네. 대통령이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료 보고 움직일 수 있겠다. 뭐 요즘에는 뭐 하도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모르겠는데 아까 뭐 지금 이병호 적어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비공식적인 길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퍼센테이지가 0.1% 있어도 네. 100%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게 제일 어쨌든 무서운 거죠.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온 거니까 네, 아예 무시할 네.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탄핵을 앞두고요. 지금 뭐 대통령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주 필사적으로 그럴 수 있죠. 해야 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생성 과정에서 예. 중요한 자료를 그럼요. 획득하고 예.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몇몇 의원들을 예. 그렇게 뭐 압박을 한다고 하는 네네.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뭐 가능성의 여부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 정도면 저한테 걸려들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예. 예. 국정원에 빨대가 좀 있는 너무 모양입니다. 건방지게 예. 얘기했나요? 아니요, 더 건방지셔도 예. 좋아요. 갑자기 국정원 얘기하니까 재밌어졌어. 네, 막더 하고 싶다. 최동욱 총장 혼외자 네. 조선일보 터뜨릴 때 국정원에서 소스를 줬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 연관돼 가지고 저 서초구청의 어떤 직원이 네. 네, 좀 정신 나간 직원 하나가 참 안타깝게도 그걸 갖다가 확인을 했다가 뭐 기소를 당했죠. 예. 그래서 그게 유죄 판결이 계속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왜냐면 근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확인을 했던 건 맞는 거죠. 그 직원도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스 맨 처음에 온 게 국정원이 아닌가 이런. 아니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니까요. 아, 그 사람이 국정원이에요. 아, 몰랐네요 나는. 그렇군요. 나 그냥 공무원인 줄 알았네. 아, 공무원이지 국정원. 네, 국정원 직원이 공무원한테 확인한 거죠. 그렇지. 야,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뭐 혼외자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